청년의 모습으로 지금 나왔어요. 이 자리가 좀 쑥스러우신 거예요? 어때요? 사실 제가 아침마당이 두 번째이거든요. 네. 맞아요. 작년에 명불허 전에 나오셨죠. 한번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한번 이제 다양한 직종의 선수들과 같이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옆에 동료들도 없고 뭔가 혼자서 그리고 선수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네. 이번 토크쇼에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더 뭔가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 아시안 게임 끝나고 여기 방송 나오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 올해 3월부터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직함이 또 생겼네. 하나 프로필이 더 생겼네. 네,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또 상반기부터는 이제 국방 FM이라는 라디오 채널에서 네, 이제 네. DJ를 하고 와. 있고 또 이제 격주 단위로 영어 뉴스에서도 이제 패널로 나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올해 제가 책을 하나 쓰게 됐어요. 작가도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작가로서 책도 집필하고 다양한 강의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랑을 이렇게 겸손하게 해요? 야. 그러니까 특전사 미스코리아 국가대표는 이미 과거형이고 네. 지금은 방송인으로 또 작가로 선생님으로 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이 소신과 이 철학이 느껴지는데 게다가 이 목소리에서 신뢰가 맞아. 그래서 강의를 하실 때도 뭐 그 라디오 그 진행을 하실 때도 듣는 분들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뢰감이. 아니 진짜 네. 도대체 이 청년 누구야?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광기 씨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우희준의 쪽집게 프로필입니다. 아, 정말 어떻게 30살 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저는 어렸을 때 뭘 했는지 참 쑥스럽네요. 자, 이름 우희준, 나이 올해로 달걀 한 판, 좌우명 도전하라 내일이 없을 것처럼. 대학 수시에 합격하고도 과감히 입학을 포기. 한국관광공사의 최초 고졸 사원으로 입사.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통역사로 활동하다가 돌연 사표를 내고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인도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카바디라는 운동에 빠져 한국으로 돌아와 카바디를 시작. 겨우 2년 만에 태극마크를 획득하더니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가 하면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선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학 시절 학군단에 들어가더니 졸업 후 약 2년 4개월의 특전사 생활까지 마치고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은 욕심쟁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엄청나네요. 아유, 이제 갓 30이 됐는데 남들 한 50년 산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요. 사실 한 줄 한 줄이 예사롭지 않아서 어느 얘기부터 해야 할지 야. 걱정이기도 한데 진짜. 이게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다양한 일에 도전을 한 거예요? 사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떤 부족함을 직면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부족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이걸 좀 채우려고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굳이 도전을 하고 싶지도 혹은 호기심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순간에 제가 직면하는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니까 좀 비교적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이 20대 나이에 이 세 가지 경력을 갖출 수 있는 것만도 기적인데 그 기적도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아니 근데 얘기잖아요. 이 다양한 방면을 이게 같은 분야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 방면을 다 도전하다 보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들 것 같거든요. 사실 예전에 12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저녁밥 못 얻어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제 주변에 계신 좀 많은 분들도 그런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계란이 한 판인지라.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먼 미래에 대한 목표를 두고 혹은 좀 약간 안정적이기 위해서 한 곳에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제 순간순간마다 집중하고 제가 원하는 걸 하다 보면은 이 순간들이 모여서 나중에 나이가 더 먹고
미래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런 이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저의 또 다른 어떤 꿈을 또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도 좋지만 저는 제 성격상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두는 성격은 또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혹은 이번 달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그렇게 좀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됐을 땐 저도 모르게 뭔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보다는 그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느껴질 때도 그냥 순간순간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게 또 자연스럽게 떨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딸을 부모님은 뭐라 하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어렸을 때는 해주셨었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 태권도 선수 출신이시고 지금은 또 강력히 형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아직까지 이제 정년을 좀 납두시고 계세요. 네. 또 어머니도 실제로 다양한 직종에서 도전을 해 오셨던 분들이라 저도 약간 부모님의 이런 피를 좀 받아서 그런지 엄마 아빠 할 말 없겠다. 처음에 걱정을 물려받았네. 하시다가도 그냥 나중에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너 인생이고 너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해봐라라고 지금은 오히려 많이 권장해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오히려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이 최선이 모여서 나의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이 퍼즐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녀의 도전일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 대학 입학을 포기를 하시고 공사에 입사를 하셨어요. 아니 이게 뜻을 갖고 대학 입시를 안 치른 것도 아니고 합격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학까지 딱 입학 허가까지 받아놓고 안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똑같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도 이제 수시와 수능을 준비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고 싶은 전공이나 대학교를 못 정하겠더라고요. 이미 많은 주변에서 운동을 했으니까 체대를 가라 아니면 그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좀 하다 와서 영문학과를 가라라고도 영어를 말했지만 잘하니까. 네. 근데 그 어린 당시 저의 생각은 내가 이미 영어도 할 줄 알고 운동도 했는데 굳이 이 4년이란 시간과 돈을 허비하면서 내가 할 줄 아는 걸 또 배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그렇기도 들어요. 하네. 네. 물론 그때 당시 저는 뭐 영문학과, 체육학과 교수님처럼 그 분야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린 당시 저의 마음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전공은 배제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다고 저에게 플랜 B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적에 맞는 대학교와 성적에 맞는 전공을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KBS가 저를 취업을 시켜줬거든요, 사실. KBS가요? KBS에서 그때 당시 이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을 네네네. 하고 있었어요. 예. 그게 대졸자가 아니라 고졸자 인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있었어요. 네, 네, 지금도 네. 뭐 얼리 지금도 하고 어댑터라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관광공사라는 곳에서 거기 그 기업의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사 인원을 한 명을 뽑겠다라고 나오신 거예요. 당시 저는 통역사나 어떤 관광공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냥 우연치 않게 선생님께서 한번 나가봐라라고 해서 나갔던 게 우연치 않게 최종 인원으로 선발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대학을 갈까 아니면 이제 기업을 들어갈까. 근데 이 고민이 뭐 5분 이상 가진 않더라고요. 몇 분도 안 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전공을 가서 공부를 할 바에 사회 경험을 먼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어렵지 않게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공사 들어가는 것도 사실 일반인들은 되게 꿈의 그럼요. 직장으로 생각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정도 계시다 나오신 거예요? 정말 복지가 좋았던 기업이었거든요. 네. 전 거기서 딱 6개월을 하고 그만뒀어요. 어머나. 왜 6개월 반년밖에 안 하고 나오셨어요? 사실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원하고 제가 흥미를 갖고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뜻깊은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양한 종목을 운동했었던 선수였었기도 했었고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제 통역만 하는 일이 그 당시에 제 나이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느껴졌나 봐요. 물론 통역은 그만큼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린 나이 나는 지금 뭔가 더 몸을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차 때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6개월 차 때 그만둬야겠다라는 확신이 섰는데 이걸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자진 퇴사를 먼저 하고 다음 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말 많이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가기 위한 도전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도전을 다시 시작하셨나 봤더니요. 그만두시고 인도 여행을 가셨다가 카바디의 매력에 빠져서 국가대표가 되셨어요. 야, 이 카바디라는 게 사실은요 굉장히 생소해요. 어떤 운동인지 일단 영상으로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7대 7의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7명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카바디는 터치를 하고 돌아오면 득점을 하는데요. 혹은 이 터치라는 선수를 잡아내도 수비 득점을 또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영을 점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공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터치를 해서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선수를 잡아내면서 이렇게 득점을 잡아내요. 할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진짜 혼자 공격하러 들어갈 때는 진짜 민첩해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7대1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작은 7대 7이지만 이게 공격을 할 때 공격수 한 명만 그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7대 1 혹은 6대 1 이렇게 좀 다수 인원과 상대를 하게 되는데요. 야. 저는 그때 당시 주 공격수였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운동장에다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그 오징어 꼭지점 점령하는 놀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룰을 좀 설명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뭐 오징어 달구지 아니야? 오징어 오징어 게임 놀이. 아니야? 네네. 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 룰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 인도 여행 갔다가 저거에 막 보여요. 저런 놀이가. 인도에서 이거 많이 해요? 거의 이 카바디가 인도라는 나라의 국기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약간 태권도가 있다면 인도에는 카바디가 있을 정도로 정말 그 많은 몇 억의 인구들이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아니 그들이 그냥 하나보다 하면 되지 그걸 뭘 또 국가대표까지 그래. 되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냥 관광공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한번 가보자. 돌아갈 학교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까 모아둔 돈으로 여행을 가보자 해서 가다가 들렸던 그냥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세계 여행 중에. 네, 맞습니다.